네, 생활 법률에 관한 내용들 살펴보는 시간 법률 톡톡 서한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룰 이슈부터 살펴보죠. 네, 네. 최근에 광주에서 10대 4명이 돌아가며 친구를 집단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들 중 3명은 만 18세 이하로 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연 이 소년들은 어떤 범죄가 적용되며 그리고 이 소년법이 적용되면 감형이 되는지 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소년법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 사건 보도로도 봤고 뉴스를 통해서 기사로도 봤는데 사건 내용 조금 자세히 살펴보죠. 네, 경찰에 따르면요, A군 등 또래 4명은 지난 9일 오전 1시부터 이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B군을 때려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광주 직업전문학교를 함께 다니다 지난 3월부터 원룸에서 동거한 이들은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몇 달 전부터 이 B군을 우산과 청소 도구 등으로 상습 폭행해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초기에는 이 A군에게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이제 보도가 그렇게 나왔는데 네. 이 정도면 살인죄 혐의가 바로 적용되지 않나요? 네, 초기에 A군 등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었는데요. 네. 이 처음부터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이 살인에 대한 고의가 불확실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먼저 이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그 고의를 실행해서 이 사람을 사망하게 해야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처음에는 A군 등은 이 피해자 B군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해왔던 점을 비춰봤을 때 이 B군이 사망할 때 가했던 폭행 역시 이 살인에 대한 고의보다는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건데 최근에 경찰이 A군 등이 살인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A군 등이 무슨 자백을 했습니까? 근데 이 경찰은 최근에 이 상해치사에서 이 살인죄 혐의로 변경했는데요. 이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살인에 대한 자백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을 조사하다 보니 이 정도면 살인에 대한 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 뜻부터 좀 풀어보죠. 근데 그 미필적 고의란 이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으면 물론이고요. 네. 이 나아가서 결과 발생을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을 것을 그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네. 이 다시 말해서 설명하자면 내가 누구를 이렇게 때리면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때렸을 경우에 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미필적 고의라고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이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데요. 이 사실 사람이 내면에 있는 마음을 쉽게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A군 등이 피해자 B군에게 행했던 이 잔혹한 폭행 등을 비추어 볼 때 네. 이 정도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겠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상해치사와 살인죄의 경우 처벌이 분명히 극명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처벌을 각각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상해치사의 경우에는요, 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3년 이상이요. 네. 네. 그리고 이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 것과 비교를 하자면요, 형이 네. 살인죄보다는 가볍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들 가운데 3명이 지금 미성년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처벌 수위가 조금 낮춰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가해자 중 3명은 만 18세여서요, 소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두 가지 가정을 해놓고 판단해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검사가 이 살인죄로 기소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판결이 나온다면요. 네. 이 소년법 59조에 의해서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다만 살인 등 이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데요. 네. 이 특례법에 따라서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살인죄로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 소년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기준 좀 살펴주시죠. 네, 소년법 제2조에서는 소년이라 함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즉 19세 미만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범행 당시의 나이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판결을 선고할 당시 나이로 판단해야 하는지 법률 규정이 없는데요. 그런가요? 네. 네. 따라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에 이하되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년법 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 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이 범행 10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2항이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광주 10대 폭행 사건을 보면요. 현재 A군 등은 뭐 피해자 B군을 상해하여 사망하게 한 시점이 만 18세에 해당할지라도 이 사실심 판결 선고할 때 만 19세가 된다면 소년법에 대한 감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럼 현재 가해자들은 지금 구속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구속돼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이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네, 이 사실심 판결 선고시는 2심 즉 항소심 판결 선고시를 말하는데요. 네. 이 보통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뭐 특히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이 판결을 신속하게 해야 하는 편입니다. 네. 하지만 재판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최대한 언제까지 판결을 내려 하는지 살펴보면 이 구속 수사와 이 구속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2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요. 이 13개월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광주에서 이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0대 청소년 4명의 친구를 굉장히 무차별 폭행을 했습니다. 물고문 장면도 봤는데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소년법, 다른 나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다른 나라의 소년법 처벌 연령을 보면요. 네. 먼저 이 덴마크와 핀란드, 스웨덴의 경우에는 만 15세이고 이 한국, 독일, 일본의 경우에는 만 14세입니다. 네. 그러나 이 캐나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만 12세이고 뭐 영국, 호주의 경우에는 만 10세입니다. 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나라마다 청소년들의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항을 추가시키고 있고 네.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엄한 형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2000년 소년법을 개정하면서 16세 이상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에 넘긴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네. 실제로 2010년 미야키현에서 3명을 살해한 만 18세 소년에게는 사형 판결을 내려줬고요. 미국에서도 유괴 또는 살인이나 살해 같은 청소년 잔혹 범죄에 대해서는 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사건 경우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참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 소년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서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먼저 소년법을 보면 일단 10세 미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고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우리 촉법 소년이라고 하죠. 네.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는데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나이에 대한 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혹 범죄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을 좀 달아서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 소년법의 취지가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비단 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교화시켜서 다시 사회로 환원시키자는 취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률톡톡 오늘은 소년법에 대해서 서한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